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그네틱 필드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가 있을 때 마그네틱 필드를 걸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 우리 봤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처음에 시간이 0일 때 스피너가 다음 같은 경우 이게 뭐죠? 어? 말을 똑바로 해. 마이크. 알겠습니다. 뭐죠? 이게 뭐더라? S0 따지면 플러스 2분의 hbar을 측정할 확률이 반, 마이너스 2분의 hbar을 측정할 확률이 반 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SX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SX를 측정했을 때 SX의 2분의 hbar을 측정하는 아이겐 스테이트죠. 따라서 이거는 시간이 t가 되면 여기 psi 0면 psi t는 요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S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이렇게 되는 걸 봤고, 우리 SY는 2분의 hbar 스퀘어 루트가 2분의 1 이거에 컴플렉스 컨주겟 마이너스 I 오메가 0t, 그 다음에 SY가 0 마이너스 Y hbar I 0, 그 다음에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0t e to the I 오메가 0t 가 됐었고, 앞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면 2분의 hbar 2분의 1, 앞에 있는 걸 계산하면 I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0t,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I e to the I 오메가 0t, A e to the 마이너스 다음 같이 주어지니까 곱하면 e to the 마이너스 2배 오메가 0t, i를 앞으로 끄집으면 마이너스 이거니까 마이너스 2배 i 사인, 마이너스 2배 i 사인 2배 오메가 0t인데 앞에 또 i가 있으니까 플러스 2배니까 2분의 hbar 2분의 hbar 사인, SX와 SY의 평균값이 2분의 hbar 코사인 2오메가 0t 사인 2오메가 0t죠. 이게 뭐냐면 원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SX와 SY가 Z축 방향으로 프리퀀시 2오메가 0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죠. 소위 프리세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세션을 하는데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이 C방향이니까 C방향에 대해서 프리세션을 하는데, 프리세션 프리퀀시가 뭐냐면 2배 오메가 0죠. 우리 오메가 제로가 우리 어떻게 쓰더라? 지난 시간에? 오메가 제로를 2주빈 4배 ME로 나누는 거니까 2배로 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배 GB 2M. 사실 여기 G가 2니까 사실 요거 2로 나눈 양이죠. G 오메가 C. 오메가 C는
EB over 2ME.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반 물리에서도 본 것처럼 전하가 E 마그네틱 필드가 B인 곳에 수직으로 운동할 때 운동하는 프리퀀시,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죠. 자, 다음과 같은 건 우리 다른 방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쓰냐면 지금 본 거는 우리 픽처를 보면 슈레딩거 픽처죠. 오퍼레이트는 그냥 놔두고 웨이브 펑션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를 하이젠버그 픽처로 볼 수도 있어요. 하이젠버그 픽처로 볼 때는 어떻게 되죠? 스테이트는 무엇이든지 해서 픽스해 놓고 우리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스핀 오퍼레이터가 이제는 스테이트는 시간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고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그 변하는 거는 우리 어떻게 주어지죠? 우리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이거는 해밀토니안에다가 이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때 물론 해밀토니안은 다 하는 거고.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EG 2ME. 사실 G를 2로 써도 되는데 그냥 남겨놓읍시다. 네. 우리 앞에 있는 거 다 쓰기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앞에 있는 그냥 감마로 다음 거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데 벡터니까 우리 컴포넌트 별로 봅시다. 컴포넌트 별로 본다는 건 뭐냐면 x는 I over h 바. 요게 b가 z 방향이니까 감마 sz b죠. b를 z 방향으로 놓으면 그러면은 혹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해요. 우리 이렇게 b를 z 방향으로 놓지 말고 다 그냥 b가 일반적인 방향이라고 치면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bx sx sx 이건 별 도움이 안 되고 컴퓨터니까 by sy sx 플러스 bz sz sx 감마가 빠졌네. I 감마 오버 h 바. 요건 어떻게 되죠? IH 바 SG에 마이너스 9를 붙이는 거죠. 마이너스 IH 바 BY SG. 요거는 IH 바 SY죠. 플러스 IH 바 BZ SY. H바가 없어지고 H바를 상쇄하고 감마로 쓰면 앞에 있는 게 BY SZ 빼기 BZ SY. 이걸 다시 쓰면 B X 성분이죠. B 크로스 S X 성분이 그죠? 여기 다른 거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y 여기다 y를 쓰면 다 똑같은데 여기다가 sy를 쓰고 하면 세 개를 다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ds t 이 t는 감마 s 크로스 b 다음과 같은 식을 얻죠. 우리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거는 뭐 고전역학 시간에도 배우고 많이 배웠는데 어떤 양이 자기 시간에 대해서 비례하는 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이 변화하는 양이 S의 항상 수직이죠. 이 양은 항상 S에 대한 수직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프리세션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주의로 프리세스하는 오퍼레이터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아까 하이젠버그 슈레딩거 픽처에서 했던 거랑 컨시스턴트 서로 두 개가 잘 맞는 우리 그런 결과를 주죠. 부호가 바뀐 것 같은데 B 크로스 마이너스 됐습니다. 자, 내가 부호 제대로 썼나? 맞죠? SX 맞지? 오케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위 우리가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 이건 뭐냐면 우리 Z 방향으로 조금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우리 본 건 뭐냐면 Z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스핀이 있으면 스핀은 Z 방향으로 프리세션을 한다는 거죠. Z 방향으로 프리세션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 그럼 Z 방향으로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고 Z 방향의 수직인 거, 뭐 XY 평면이니까 그중에 X축으로 오실레이션을 시켜준다고 해봅시다. S축으로 오실레이션을 시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S축으로 오실레이션을 벌어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그럼 이렇게 도는데 돌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SC에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으면 처음에 있다고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오실레이팅하는 필드를 걸어주면 이게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일렉트론 스핀이 이렇게 뒤집어질 확률도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지면 만약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 걸린 게 크다면 오실레이팅하는 필드가 자꾸 이게 크다면 이렇게 뒤집어지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다른 거 예를 들면 전하를 띄웠으니까 전자기파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같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쓸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에너지가 해당되는 거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나오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자라는 거는 원자가 있으면 그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험 뭐냐면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에다가 그거의 수직으로 소위 라디오 프리퀀시 혹은 뭐 진동하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스핀이 얼만큼 뒤집히느냐 하는 걸 볼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하고 그 전자가 아니라 양성자 수소 같은 우리 몸의 대부분은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는 양성자는 이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가 약간 다르죠. 이게 다르지만 물론 질량도 2000배 정도 크죠 전자보다. 그래서 나오는
그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전자에서 나오는 거랑 굉장히 다른데 우리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MR이라고 해요.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여러분들 뭐 실험 병원에 가면 우리 NMR 보는 게 뭐냐면 뇌 안에 있는 양성자들의 자기장을 걸어서 스핀 나오는 프리퀀시를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 양자역학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는 거는 투 레벨 시스템이면은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투 레벨 시스템이라는 거는 에너지 레벨이 2개 있는 거. 근데 세상에 에너지 레벨이 2개만 있는 게 어디 있나? 에너지 레벨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어느 2개는 굉장히 가깝게 있고 나머지는 좀 떨어져 있어. 나머지는 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관심 있는 우리가 전자기파를 집어넣거나 하는 거를 그 프리퀀시를 다른 것과 떨어져 있는 거에 그 사이에 있는 에너지 차이로 주어지면 나머지는 우리 사실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 레벨 시스템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투 레벨 시스템을 보면 사실 투 레벨 시스템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양자역학적인 아이디어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을 사실 설명할 때는 사실 투 레벨 시스템만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지나침이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번 학기에 여태까지 배운 건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양자역학의 특성이 여기서 아주 여러 가지가 잘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 뭐냐면 지금 그림으로 보면 마그네틱 필드를 C 방향 이렇게 주면 스핀이 이렇게 프리세션을 하는데 스핀 벡터가 이렇게 프리세션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나?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이걸 Z축으로 잡고 내가 왜 말하는 걸 망설이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X축 방향으로만 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프리세션을 하는 거를 따라가면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프리세션을 이렇게 하는 거를 따라서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그거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걸어주고 싶은 거죠. 그거에 이 프리세션하는 방향, 수직인 방향으로. 근데 원래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면 스핀이 정지한 프레임에서 보면 그 프레임에서 진동하는 그 마그네틱 필드를 그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되나? 그 프레임에서는 정지한 마그네틱 필드를 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Z 방향으로 있고 작은 필드를 이 전자의 이 Z 필드에 수직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수직으로 주고 싶은데 이게 도네? 전자가? 그러니까 수직으로 주고 싶은데 이게 따라서 돌고 싶은데 밖에서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운동을 하는, 다시 말하면 XY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고 싶은 거죠. 그 걸어주고 싶은 아이디어는 전자가 정지한 프레임에서 Z 방향의 마그네틱 필드에 수직인 마그네틱 필드를 작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로테이팅하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회전하는 마그네틱 필드 만들기 어려워요. 그죠? 당연히 그렇겠지. 어떻게 마그네틱 필드 한쪽으로만 만들기도 어려운데
회전하는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회전하게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회전하는 마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회전하는 마그네틱 필드랑 이퀴벌런트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한쪽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진동을 시킨다 이거예요. X축 방향으로 진동을 시키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왼쪽 시계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랑 반시계 방향으로 진동하는 걸 더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걸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는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랑 거꾸로 진동하는 자기장이랑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전자랑 같은 방향으로 도는 자기장은 전자가 보기에는 거의 정지한 일정한 자기장으로 보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도는 자기장은 매우 빨리 진동을 하죠. 그래서 매우 빨리 진동하면 우리 어떻게 되나? 매우 빨리 진동을 하면 되게 에브리지 아웃 된다고 하죠. 평균값이 0. 그래서 뭐냐면 따라가는 것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세션을 할 때 X축 방향 혹은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진동을 시키면 그 뭐지? 전자의 프리세션을 따라서 가는 거. 만약 프리세션 프리퀀시랑 같게 만들어준다면 따라가는 것만 효과적으로 그 전자에 작용을 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X방향으로 진동을, 그 모티베이션은 그거예요. 뭐냐면 전자가 정지해 있을 때 우선 균일한 자기장을 주고 전자가 정지해 있을 때 그거에 수직인 자기장을, 작은 자기장을 가하고 싶은데 전자가 도니까, 전자가 회전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장도 회전해서 맞춰주고 싶은데 회전하는 자기장을 못 만들어주니까 한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건 만들기 쉬워요. 자석에다가 교류를 흘러주면 되니까. 자기장을 만들면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랑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에 두 개의 슈퍼포지션으로 되고, 두 개가 프리세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거의 일정한 자기장이고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는 너무 빨리 진동하기 때문에 에브리지 아웃 되기 때문에 유효하게는 도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주는 거랑 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죠. 말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 결국 다시 돌아오면 X축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그 자기장을 어떻게 주냐면 B1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 건 크기는 B0, B0, 이쪽으로는 BX, B1 다음 것이 주면, 그러면 다시 슈레딩거 픽처로 돌아와서 임의의 스피너 AT/BT, 이게 만족하는 거는 해밀토니안에다가 AT/BT를 곱해주면 되죠. 이제 해밀토니안은 아까 Z 방향으로 걸어줬던 앞에 오볼 팩터가 EGH 바 4ME, 만약에 이게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면 거기에 해당되는 G 프로톤 매스를 집어넣으면 되죠. 넣고 B0 마이너스 B0, 그 다음에 X축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B.S가 주어지는데 BZ/SZ, 그 다음에 BX/SX가 있는 거죠. BX는 B1, 시그마 X가 1, 1이니까 B1 코사인 오메가 T, B1 코사인 오메가 T.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어려운데, 뭐 어렵지만 못 푸는 건 아니죠.
근데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려면 우리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좋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했던 게 뭐지? B1이 0일 때 우리 시스템의 감을 잡기 위해서 B1이 0이면 우리가 어떻게 풀죠? I, dA, dt 양변에서 H바를 없애면 EG B0 4ME AT 우리 이거를 오메가 제로 AT라고 합시다. 오메가 제로는 우리 오메가 제로는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요거의 2배가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죠. I dB dt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bt. 따라서 솔루션은 A0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제로 t bt는 B0 e to the I 오메가 제로 t.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솔루션이죠.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 B1이 0이 아닌 경우 역시 여기도 앞에 뭐 여기 상수가 많이 붙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오메가 아까 B0에 해당되는 걸 오메가 제로, 오메가 B1에 해당되는 거를 1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걸 풀면 되죠. 이걸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다시피 A에 대한 미분이 A 텀 더하기 B 텀의 코사인 오메가 T B에 대한 미분이 B에 대한 거에 비례하는 거 더하기 A에 대한 소위 말하는 커플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생기죠. 커플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생기는데 그 커플이 되는 거에 앞에 계수가 또 시간에 의존하죠. 그렇게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이거를 푸는 전형적인 우리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푸나? B1을 작게 놓을 거니까 B1이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될 거라 이거예요. B1이 0이 되면 요렇게 될 거니까 이거에서 글이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다음과 같이 놓고 캐피털 A, 캐피털 B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모티베이션은 B1이 0으로 가면 오메가 1이 0으로 가는 극한에서 되면 AT가 상수로 가죠. 라지 AT가 상수로 가죠. 왜냐하면 이게 ET이 마이너스 I 오메가 0T로 되니까 이걸 곱하면은 캔슬이 돼서 상수가 되죠. 요거 그 다음에 캐피털 B도 B1이 제로로 가는 극한에 이걸 집어넣으면 상수가 되죠. 그러니까 요 캐피털 A랑 캐피털 B는 B1이 0으로 갈 때 상수로 가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B1이 조금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 약간 변하겠죠. 다시 말하면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 1보다 매우 클 때 이거는 빨리 오슬레이트 하는 거고 E2 I 오메가 0T는 E2 I 오메가 1T는 좀 천천히 오슬레이트 하는 건데
빨리 오실레이트한 텀을 빼놓고 계산하자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 아이디어가 이상하면 그냥 이렇게 놓고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B가 0으로 갈 때 B1이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캐피털 A랑 캐피털 B는 상수로 가는 그런 극한인 거죠.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AT. 그럼 요건 거꾸로 쓰면 요거를 미분하는 거는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0t bt는 캐피털 BT의 e to the I 오메가 0t니까 이거를 이 식에다 집어넣고 캐피털 A와 캐피털 B가 만족하는 식을 쓰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T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처음에 IH바, H바는 양변에서 다 뺄까? H바는 양변에서 다 빼도 되지. 빼고 I 한쪽에서는 D, A, DT 마이너스 I 오메가 0 A 요거를 미분하면 요거 미분한 거에다가 요거 미분한 거 곱하고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0t 이상하게 썼네. 이렇게 쓰지 말까? 그냥 다시 위에 있는 걸 그냥 쓰지 뭐. I, dA, dt는 어떻게 하면 식을 간단했을까 고민을. 이거는 뒤에 있는 거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0 하고 똑같은 거니까 AT 플러스 I dA, dt e to the I 오메가 0t.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네. 이렇게 쓰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죠. 여기다가 I, dA, dt가 만족하는 거 쓰면 되죠. I, dA, dt가 만족하는 거 쓰면 그걸 어떻게 쓰나? A 곱하기 더하기 e to the I 오메가 0t I, dA, dt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요게 오메가 0 AT 플러스 오메가 1 BT 코사인 오메가 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쓰고 보니까 이 뒤에 있는 거랑 이게 캔슬이 되죠. 그러니까 큰 양을 우리가 뺀 거예요. 그래서 I, dA, dt는 뭐랑 같냐면 오메가 1 요걸 스몰 b를 라지 b로 쓰면 이 I 오메가 0t가 있으니까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가 아니라 B1 아니지 BT 코사인 오메가 T e to the 2I 오메가 0t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코사인을 엑스포넨셜 형태로 쓰면 e to the I 오메가 플러스 2 오메가 0t 플러스 e to the I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 오메가 0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대개 오메가랑 오메가 제로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앞에 있는 거는 두 개를 더한 거고 뒤에 있는 건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양이 시간에 대해서 훨씬 더 빨리 진동을 하죠. 이걸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진동을 하니까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은 첫 번째 식은 I dAdt 대략 2분의 1 오메가 1 bt e to the I 2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도 풀면 저걸 지우면 안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노트에다 있으니까 I dBdt는 여기서 미분을 하면 먼저 요거를 먼저 미분한 거는 오메가 제로 하고 나머지는 bt니까 플러스 I dBdt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제로 t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I dBdt는 아까 지운 저기서 이퀘이션을 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bt 플러스 오메가 1 AT 코사인 오메가 T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역시 스몰 bt에다가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제로 t를 곱한 건 라지 bt니까 요게 캔슬이 되고 요 뒤에서 이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제로 t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니까 요거는 다시 쓰면 오메가 1 요 캐피털 A로 쓰려면은 AT e to the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배 I 제로 I 오메가 제로 t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여기서도 요거를 엑스포넨셜 팩터로 바꾼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니까 플러스 오메가가 있는 텀만 끄집어내서 우리 쓰면 I dBdt 1/2 오메가 1 AT e to the I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 t 나온 결과가 그렇게 행복하진 않죠. 행복하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본 것처럼 첫 번째 텀이 상쇄가 되죠. 첫 번째 텀이 상쇄가 돼서 비록 뒤에 복잡한 시간에 대한 의존성은 있지만 A에 대한 미분은 B에만 의존하게 B에 대한 미분은 A에만 의존하게 처음에는 A와 B에 다 의존하는 거였었죠. 그걸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이퀘이션 어떻게 푸냐?
그냥은 풀기 어려운데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체인 룰에 의하면 요거 미분하는 거, 요거 미분하는 거 두 개 있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요걸 미분하는 거는 이걸 쓰면 되고 A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그 다음에 B에 비례하는 식이 요거를 미분하면 첫 번째 요걸 미분한 거는 밑에 있는 식을 쓰면 A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고 요걸 미분한 건 B에 비례하는 거는 A의 first derivative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A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스퀘어 i를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양변 오메가 ddt e to the i 2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t bt 이걸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이거 첫 번째 요걸 먼저 미분하면 플러스 i가 나니까 마이너스 i랑해서 플러스 1이고 이게 뭐야? 오메가 1 2분의 오메가 1 2배 오메가 2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에 e to the i 2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대로 있고 bt 이게 하나가 있고 이제는 b를 미분하는 게 있죠. 이제 b를 미분하면 두 번째 텀은 마이너스 2분의 i 오메가 1 e to the i 2배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t dBdt 그래서 2분의 오메가 1 bt 요게 i 곱하기 dadt죠. 그죠? 요게 i dadt. 그 다음에 i dBdt는 그 밑에 있는 거. 2분의 1 오메가 1 a i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0t. 이걸 집어넣으면 d 스퀘어 a dt 스퀘어드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i 2배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dadt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4분의 오메가 1 제곱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팩터는 부호가 반대니까 서로 캔슬이 되죠. 그래서 넘기면 플러스 4분의 오메가 제곱 A. 커플드 이퀘이션을 한 번 더 미분하면 A만의 식을 얻었죠. A만 풀면 A를 미분하면 B를 얻을 수 있죠. 우리 A에 대한 이퀘이션만 우리 풀면 돼요. A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불행하게도 컴플렉스 넘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가 들어가 있어도 우리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저게 앞에 개수가 복소수든 아니든 간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한 번 미분한 것과 두 번 미분한 거를 적당한 개수를 넣어서 더해서 0이 돼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저게 0이 된다는 거는 뭐냐 하면 서로가 비례해야죠.
a와 a에 대한 first derivative, second derivative가 서로 비례해야 되는데 비례하는 유일한 방법은 exponential function이죠. 그래서 우리 뭘 어떻게 하냐면 a0 e to the I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테크닉이죠. 저런 테크닉을 쓰면 미분 방정식을 알지브레이크 2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죠. 저걸 쓰면 a0를 그리면서 나눠주면 오메가를 두 번 미분한 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요거는 한 번 미분한 거 I 오메가니까 플러스 투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에 오메가 플러스 4분의 오메가 제곱 전체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오메가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이건 우리 i가 어디 빠진 것 같은데? i가 빠졌나? 아니 안 빠졌지. 다음 거 있었죠. 2차 방정식의 솔루션은 2a분의 요거 오메가 0 이게 값이 왜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c 앞에 2가 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4분의 가만히 있어요. 이게 맨 마지막 게 맨 마지막 게 이게 오메가 1 제곱인데 내가 잘못 썼죠. 이렇게 오메가 1 제곱이지. 오메가 1 제곱이죠. 이게 오메가 1 제곱. 오메가가 다른 것 같지, 좋아요. 앞에 있는 게 두 개가 다 실수니까 둘 다 오실레이팅하는 텀만 있어요. 오메가가 실수니까 오실레이팅하는 텀만 있고 앞에 있는 게 요게 요거의 제곱이 요거고 더 있으니까 요게 요거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플러스는 양수고 마이너스는 음수예요. 자,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일반 해는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그렇죠? A 플러스 I 오메가 플러스 T A 마이너스 다음 같이 쓰죠. B는 이걸 미분한 다음에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곱해주면 B를 구할 수 있죠. 그죠? BT는 투 오버 오메가 1 저게 저쪽으로 가니까 e to the I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 t 넘기고 a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i를 붙이면 되니까
그럼 i가 하나씩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e to the i 오메가 플러스 e to the i 오메가 플러스 t. 여기 a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오메가 플러스 a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플러스 i 오메가 마이너스 t. 근데 요거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는 엑스포넌트를 합하면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죠. 이거는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죠. 오메가 플러스에서 이 앞에 있는 거를 빼면 2배를 빼면 마이너스 이 앞에 있는 거에 마이너스죠. 그죠? 여기서 플러스에서 요거를 빼. 앞에 있는 거에 2배를 빼는 거니까 전체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면 전체 오버올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a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마이너스 t. 뒤에 있는 거는 여기다가 오메가 마이너스에다가 앞에 있는 거 2배를 빼면 마이너스를 붙인 거에 오메가 플러스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AT랑 BT를 다 구했어요.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죠. 거꾸로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AT는 캐피탈 AT에 ET 마이너스 I 오메가 제로 T. 이게 진짜 헷갈리네. BT는 캐피탈 BT에 ET I 오메가 제로 T. 이걸 곱해서 풀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n principle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어요. 방정식을 풀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그럼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 스몰 AT랑 BT를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스피너를 SZ의 스핀업 아이겐 스테이트로 줬다고 쳐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죠? A0가 1, B0가 1이죠. 이게 0이죠. 다음 같은 거. 이 조건을 쓰면 여기다가 T가 0를 쓰면 T가 0일 때는 A0, 캐피탈 A0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A 플러스 1. 이게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T가 0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는데 앞에 있는 거 신경 쓰지 않으면 오메가 플러스 처음 이니셜 컨디션을 주면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를 결정할 수 있죠. 이거는 위식에서 A 마이너스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니까 요거를 오메가 플러스 A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이거는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A 플러스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가 0이니까 A 플러스는 오메가 마이너스 넘겼으니까 이거 부호를 바꾸면 오메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는 다 여기 주어져 있죠. A 마이너스는 두 개를 더해서 1이니까 1에서 이걸 빼면 되지. 그래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다음과 같은 솔루션이 있죠. 스핀업일 때 처음에 스핀업으로 전부 다 그려줬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물어볼 질문은 그 스핀 t 이퀄 0일 때 스핀업이 있을 때 그럼 t가 시간 t에서 스핀 다운을 측정할 프로바빌리티는 SG에 대한 스핀 다운을 측정할 프로바빌리티는 BT의 절대값의 제곱을 물어보는 거죠. BT의 절대값의 제곱은 얼마냐? 그 확률은 P 스핀 다운 T에서 이거는 BT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BT의 절대값의 제곱은 캐피털 BT의 절대값의 제곱이랑 같죠. 그 캐피털 BT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죠.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앞에 있는 거 4배 이게 자꾸 이게 오메가 1이 내가 빠졌지. 오메가 1 제곱 오메가 플러스 A 플러스 B to D 마이너스 I 오메가 마이너스 T 오메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to D 마이너스 I 오메가 플러스 T 이게 절대값의 제곱이죠. 이제 계산을 해야지. 오메가 플러스 A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A 플러스는 여기다 오메가 플러스를 곱하면 이게 되죠. 오메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양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죠. 그죠? 여기다가 오메가 플러스를 곱하고 오메가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4배 오메가 1의 제곱 앞으로 제곱으로 나오니까 오메가 마이너스의 제곱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의 제곱 요 밑에 요거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마이너스 t 요거는 2배 코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t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코사인이죠. 다음 같이 주어지니까 8 오메가 1의 제곱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플러스 스퀘어드 앞에 2를 끄집어 1 마이너스 코사인 P 마이너스 T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이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가 복잡하지만 우리 아까 오메가에 대한 식이 뭐였더라? 오메가에 대한 2차 식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배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맞나? 플러스 4분의 오메가 1 제곱이 내가 이걸 왜 썼냐면 이제 이걸 다 오메가 1, 오메가 제로로 바꿔 써야 되죠. 근데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면 두근의 곱 4분의 오메가 1 제곱 두근의 차 이거 계산하기 어렵지. 우리 아까 근의 공식을 썼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가 있었는데 스퀘어 루트의 차이를 그 차이를 빼니까 스퀘어 루트만 남죠. 2배 스퀘어 루트인데 이걸 제곱을 하는 거니까 스퀘어 루트를 벗기면 되죠. 우리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구할 수 있어요. 다 써볼까?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어쨌든 써보면 뭐 다 할 수 있을 텐데 오메가 1 오메가 이건 4분의 오메가 1의 제곱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퀘어 루트의 차이가 2배 스퀘어 루트인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4배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4분의 오메가 1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죠. 에다가 앞에 오메가 1 제곱에 8승이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오메가 1 제곱 없어지고 16분의 1이니까 2분의 1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두 개의 차이 2배 스퀘어 루트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4분의 오메가 1의 제곱 t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밑에 있는 이 식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데 오메가의 함수죠. 바깥에서 주어지는 오실레이팅하는 필드의 오메가의 함수인데 오메가에 따라서 이건 시간에 대해서 오실레이트하는 함수고 요건 오메가가 분모에 있죠. 근데 보면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제곱의 제곱이니까 밑에 있는 거 항상 양수예요.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야. 그러면 오메가가 2배의 오메가가 제로가 될 때가 이게 제일 작죠. 이게 제일 크죠. 그래서 이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레조넌스일 때 오메가가 2오메가 제로일 때죠. 그때는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게 다 0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1이에요. 레조넌스일 경우에 마이너스로 갈 경우는
이게 0. 16분의 1, 오메가 1의 4승 16분의 1인데 8분의 1이니까 위에 8분의 1이니까 위로 8. 이게 아까 오메가 1의 4승이었지? 오메가 1의 제곱. 오메가 1의 제곱. 아니지. 지금 8 오메가 1의 4승 이게 오메가 1의 제곱이고 이게 오메가의 4승이 되는 오메가 1의 제곱 맞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의 제곱이니 이게 제곱이 아니네. 어떻게 되는 거지? 뺀 거에 스퀘어루트 게 제곱이 아니네. 제곱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스퀘어루트의 제곱이니까 이거 헷갈리네. 가만히 있어. 내가 계산을 제대로 했나? 오메가 1의 8승 오케이. 그럼 이게 이게 차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는 4분의 오메가 1의 제곱이니까 오메가 1의 4승인데 오메가 1의 제곱 맞지? 밑에 있는 건 이게 제곱이 아닌데? 제곱이 아니면 되죠. 제곱이 아니면 이게 8 이게 왜 8이지? 4에다가 이게 8이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를 뺀 거니까 뺀 거면은 2배니까 여기 밑에가 4가 있어야 되는데 4가 있어야 되고 4가 있어야 되고 8이 있어야 되니까 2에다가 이게 8이고 밑에가 4니까 2하고 밑에 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1의 제곱 분모가 이게 4분의 오메가가 2 오메가 제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1의 제곱 요 안에 있는 게 두 개를 곱한 게 4분의 오메가 1의 제곱. 두 개의 차이는 내가 이걸 잘못 썼네.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8 오메가 1의 제곱 레조넌스에서 두 개를 곱한 게 4분의 오메가 1 제곱이니까 4분의 오메가 1 제곱 오메가 1에서 이걸 2배 스퀘어 루트니까 2배의 요거를 뺀 거에 요거니까 2분의 오메가 1이네. 2분의 오메가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1 오버 4분의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1이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의 제곱이지. 그래서 2분의 1, 16이니까 다 합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1t 다음 거 같이 주어지죠. 오케이. 레조넌스가 아닐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숫자를 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 4, 16,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8, 16이니까 오케이. 오메가 1의 제곱. 또 오메가 제로로 되면
이게 그렇게 헷갈리지? 헷갈릴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쓰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 계산 때문에 헷갈려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레조넌스인 경우 이게 기본적으로 t에 대해서 t가 0일 때 0 코사인 오메가 1t 코사인 오메가 1t 내가 이거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1t니까 다음과 같이 오실레이션을 하죠. 이게 저 앵귤러 프리퀀시가 2파이 1 오메가 2파이 오메가 1 첫 번째니까 다음 같은 식으로 주어지고 만약에 레조넌스에서 멀어지면 주기가 레조넌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에 대해서 특징을 다 봤고 이제 남은 토픽은 뭐가 있냐면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가 2개 있으면 스핀 2분의 1인 입자가 2개 있으면 전체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게 되냐?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랑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 수소 원자에서도 제대로 하려면은 스핀 전자가 스핀이 있으니까 스핀까지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앵귤러 모멘텀 2개를 더할 때 어떤 식으로 더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